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제 목이 아파서 중단했던 그 지점부터 그 기업 분석이 아니라 그 진단 한번 빠르게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좀 댓글이 더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끝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좀 차분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장 먼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전 그 장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저는 상향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상반 가능성을. 그래서 수급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 정도 지점에서 원래 같았으면은 장 후반기 갈수록 더 약해지면서 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수급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괜찮게 방어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적어드렸잖아요. 네, 같은 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잘 방어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억지로 하방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괜찮은 그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은 잘 갔죠, 오늘. 그 지수와 아예 상관없이 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적어드렸던 그대로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기관들은. 그래서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가는 이 종목 장세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 장세의 흐름이 나왔고요. 한 3월, 4월까지는 이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외국인들이 대형주 있잖아요. 그 코스피 대형주들의 투자가 만약에 다시 그 회복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지수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수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종목들도 대형주나 뭐 그 밖에 성장주들도 그 시점부터 이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시는 게 대체 무슨 산업 하셔야 되냐, 무슨 산업으로 가야 되냐 말씀 주시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반복해서 글에 적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봐요. 요거 산업 설명 1분, 2분 내로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좀 지금 타이밍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을 먼저 좀 보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제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억이 훌쩍 넘잖아요. 인구가 14억 좀 넘죠.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먼저 코로나를 시작했으면서도 가장 먼저 사실 코로나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방역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제 특수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작년에 한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중국 비중이 지금 거의 15% 넘게 반등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면 GDP 그 강대국들이 역성장을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혼자만 제가 2% 성장 그 따냈다고 했죠. 중국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탄력이 예상이 되겠죠. 적어도 최소로 잡아도 6%대 성장을 가져갈 것 같아요. 기존 흐름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저는 제조업이라고 봐요. 제조업,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제조업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적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될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핵심이 소재 산업이라고 적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실적 장세 그 지난 글에 적어드리면서 1차, 2차로 나눠드렸어요. 1차 실적, 2차 실적. 근데 그 중에서 1차가 소재고요. 2차가 설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설비를 축소하면서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선되는 것이 규모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회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력을 가장 먼저 줄이죠. 그리고 투자를 멈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살림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 역순으로 회복을 시키잖아요. 살림살이를 먼저 조금씩 늘려가고 그 다음에 투자를 다시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인력을 하나씩 채우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경제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츠러든 살림을 늘리려고 하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뭘 해야 될까요? 원자재나 소비재들, 즉 소비산업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소비산업들의 처음 유동성에서 실적 넘어갈 때 소재 산업들, 그 소비 산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로 만약에 국한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재주들이 되겠죠. 소재주들이 좀 그 초기 국면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주들, 그리고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최종 테스트 기업들이 탄력이 예상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 구분하는 거는 제가 어느 영상, 반도체 그 설명하는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쭉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업들 분류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어떤 걸 팔아야 되고 또 언제 어떤 거를 길게 둬야 되는지 감이 조금 잡히시죠? 반도체에 국한해서는요.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설비 투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소재 그 산업들이 이제 화랑을 이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인프라 자체를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근데 모든 산업들이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 흐름을. 그래서 이 그림까지가 주식시장의 스틸로 보면은 1차, 2차 실적 장세의 모습을 지금 그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순탄하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 가게들도 그리고 정부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은 조금 있을 거지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탄탄한 기업들은 막 살아날 거고요. 이게 실적주죠. 그리고 숫자로 이제 증명해내지 못하는 기업들, 부실했던 기업들, 만약에 기반이 없이 그 돈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그 자금만 가지고 성장을 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경기 회복과 반대의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좀 그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보통. 그래서 그 포트 리밸런싱, 포트 조정 꼭 다시 하시라고 그 강조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화랑 국면에서 더 이제 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과부하가 걸리고 뭐 그 지점 이상대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경기가 너무 화랑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은 그 지점부터는 경기가 다시 또 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넘쳐나는 자금들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좀 떨어지고 기업들이 다시 경쟁 구조가 심화되면서 그 후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 이제 그 경제 용어로 표현하면은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라고 하거든요. 용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돈이 거꾸로 흐르고 실적이 반대로 가는 양상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작년에 경험하셨던 유동성 장세가 다시 나타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계속 경제는 순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데 우리가 유동성에서 이제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빠지면은 역금융, 역실적까지 나타나서 구조조정 당하고 이제 막 기업들이 그 투자를 막 감소시키고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려서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 그런 순환 구조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꼭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죠? 실적 장세, 1차 실적 장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나왔어요.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모습을 오늘 주식시장이 보여줬거든요. 장은 나쁜데 일부 종목들은 잘 갔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가지고 계신 계좌가 좀 괜찮다 그러면 포트 구성을 잘 하신 거고요. 계좌가 조금 힘들다 하시면요. 빨리 교체 매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연초부터 제가 반복 드리고 있어요. 지난 글과 영상에 다 있으니까 한번 그 되짚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중국 설명 조금만 더 해드릴까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정작 못 해가지고. 자, 금방 끝낼게요. 중국 전인대에서는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단기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장기 플랜을 세웠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은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첨단 제조업을 이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첨단 제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통신과 회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걸 직역하면 컴퓨터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와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시장이. 그래가지고 R&D를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미국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각 따로 움직였지만 미국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제조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해서 엄청 한참 멀었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더 강력하게 반도체 교육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중국이 그 협력 관계로 가기에는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누가 있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반도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파운드리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럼 반도체 파운드리 하면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잖아요. 대표적이잖아요. 세계 1, 2위거든요. 거의 뭐 절반 50% 비중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뭐 15%,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삼성이 이제 여기서 1위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2030년까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그 뒤에 중국, 미국 이렇게 있는 그 구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국내 증시로 따진다면은 반도체 산업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래서 수요들이 대기 중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고요. 보통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3년 돕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주기는 조금 더 짧은데 그 힘? 탄력이라고 할까요? 탄력은 훨씬 더 강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판매량 같은 경우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미국이거든요. 뭐 한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생산량은 미국의 생산량은 10%가량밖에 안 돼요. 10에서 13%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수요를 이제 다 신흥국에서 땡겨 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 반도체 연구에 미 정부는 크게 영향을 쏟지는 않았어요. 그에 반해서 신흥국들은 그 투자 규모를 그 경제 규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과하게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그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세계 3위 업체거든요, 파운드리에서. 그, 그 3위 파운드리 업체가 지금 그나마 좀 성장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7나노 공정 따라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7나노 공정 따라오잖아요. 그럼 대만의 TSMC랑 삼성전자는 아마 5나노로 가고 있을 겁니다. 현재 요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미국과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래서 요런 구조적인 이점을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이 가지고 있다. 근데 미국과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뭐 크게 우호적인 관계로 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반도체 차후에 이제 반도체 신흥국들로부터 의존도를 낮추려고 투자를 크게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4차 산업혁명에 가까워질수록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드려도 반도체 왜 사야 되는가 그 과정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그거 되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 너무 지나서 빠르게 시작합니다. 꼬꼬장장님 모트렉스인데요. 이거 그거죠.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체로 마진이 좀 박해요. 특히나 대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지만 좀 자율주행 쪽으로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으로 하면은 그 용어 중에서 그 IVI라고 이게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 IVI 시장 같은 경우는 비포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포 같은 경우가 완성체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제품 사양이나 그리고 개발을 주도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그 비포라 하고요. 그다음에 애프터 같은 경우는 제품 공급 업체 쪽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사고 나서 따로 장착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트렉스가 그 비포 마켓에서 OEM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이 이제 비포 애프터 사이에 또 그 PIO 마켓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중간 단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공급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PIO가 대세라서 IVI 제품들이 채택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대기아 쪽 그쪽으로 이제 좀 그 IVI 쪽을 여기서 좀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아이고, 하시면 되고요. 뭐 나쁘지 않다 봐요. 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은 제가 이거는 사실 분석한 지는 좀 되게 오래돼서 좋은 회사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2만 원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해도 한 5만 원, 6만 원대는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몇 안 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괜찮은 제약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 이번에 이제 외국인 지수 매매 동향을 좀 봤더니 제약주랑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그 팔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유황양행 같은 경우는 만약 주주분이시라고 하면은 그 기업 내용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길게 보셔야 되겠죠. 어떤 성격의 기업인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EM 코리아는 조금 애매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소라고 보셔야 되는데 수소는 실적으로 얘기하는 산업이 아닌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더더군다나 흐름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느긋하게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산업이고요. 원방테크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인데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인데 이게 그 뭐야 드라이룸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드라이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그 뭐야 온도랑 습도랑 거기서 좀 안전하게 제품의 품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그 드라이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 뭐야 SK 이노베이션이랑 하잖아요, 이 기업. 그래서 여기 타격 지금 좀 있으실 건데 조금 보시죠. 좀 더 느긋하게.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는 딱히 단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들이기가 쉽진 않은 환경이어가지고 두산중공업 두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작년에 너무 핫해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무겁죠. 확실히 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원체. 그죠. 자본금이 커가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호의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 기업 자체가 지나온 길을 역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적을 많이 못 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그래서 실적으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단 정부 차원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 투자를 지속하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 뭐야 보기 괜찮았으면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오늘 두산 인프라코아 왜 갔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이렇게 탄력을 받았는지 그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2월에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식을 좀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공동 R&D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리고 통합 구매를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도 같이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그 엔진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몇 년이었지? 되게 오래 전에 그 두산 바켓을 인수하면서 엔진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뭐 어디야, 현대건설 기계 있죠. 현대건설 기계도 그 두산 엔진을 쓰게 되는 구조를 가져갈 거거든요. 같이 이제 뭐 같이 간다고, 협력 관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성장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가 그 양산 부품 사업을 전개하려고 또 재작년에 물적 분할해 가지고 현대 코어 모션 맞을 겁니다. 거기를 만들었죠. 근데 또 여기서 그 현대 코어 부품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갈 수도 있는 구조를, 양방향 구조를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전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장의 밸류 같은 경우는 기존 1트랙 싱글 체인에서의 밸류 정도밖에 안 받고 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도 성장을 할 거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앞으로 향후에 재료비 절감, 그리고 뭐 엔진 고객사 다양화 등을 같이 동반해서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만약에 이거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오늘 굉장히 크게 시세 받으셨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근데 아무튼 둘 다 지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하나 보신다 그러면 뭐냐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 인적 분할한 두산마켓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그 향후에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향후에 두중하고 그다음에 두인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에 그 분할 비율 확인 꼭 하셔가지고 그 더 가져갈 건지 수량 보유하실 건지 늘리실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눈에는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도 만만치 않게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갔는지. 그리고 넘어갈게요. 동국 RNS, 이거 히토류죠. 그래서 무슨 최근에 뭐 있었잖아요. 그 호주 어디였지? 우리나라 국내 충청도 어딘가 거기에 그 생산시설 그 투자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기업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냥 그 기사만 본 거라서.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죠. 그 뭐 나쁘지 않잖아요. 생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쁜 거라고 안 봅니다. 와, 뉴파 프로즈만은 진짜 오랜만이죠,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요. 플라즈마 세정기랑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전원장치 생산하는 기업인데 유일하죠, 국내에서. 그래서 이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거든요. 뭐 한 5,000원, 6,000원대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플라즈마 가는 데서는 보조해 보시면 되고요. 하나솔루션 어제 해드렸고, 케미칼은 어제 그 같이 해드린 것 같은데 아닌가?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많이 불리셨나요? 이거는 냉정하게 봐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했죠. 그러면은 빠지셔야죠.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면 SK와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이 사셨나요? 많이 사셨네요. 그 좀 들어가실 때는 항상 언제 내가 그냥 들어가서 수익을 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움직이시라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즉시 나는 물릴 것이다. 어떻게 물릴지에 대한 그 고민을 먼저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기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도 똑같아요. 우선주도 같이 갑니다. 본주의 흐름과. 그리고 LG전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LG 그 그룹들 다 괜찮게 보고 있어요. 실적 잘 나올 거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라젠이텍스, 이게 그 자회사가 테라젠 바이오인가 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코로나19 면역원 예측 그 알고리즘 특허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종근당 최근에 보셨죠? 그 흐름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뭐 KC텍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인데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CMP 공정 중요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저는 2021년도 내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몇 안 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랐을 건데
신규 투자는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넥신도 제가 이거 공부 작년에 했었는데 신풍제약할 때 같이 했었는데 기업 내용 괜찮아요. 국가 차원에서 밀어줬잖아요. 그죠? 그 어디야 셀트리온하고 제넥신하고 같이 밀었잖아요. 치료제하고 백신으로요. 그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 바이오 그 기업을 그 선정할 때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수혜를 안 받았어도 좀 괜찮았을 기업인데 괜히 코로나랑 엮여가지고 오히려 그 수혜보다 더 크게 약재를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상대적으로 크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밀려도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 수급이 붙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백신이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보는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YIK도 괜찮죠. 이거 그 뭐야 반도체 테스트 장비 하잖아요. 삼전이랑 최근에 공급 계약 굉장히 크게 하지 않았나요? 전 좋게 보고 있고요. 에로티베큐um 제 추천주였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건식 그 뭐야 진공 펌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삼전이랑 전체 공정 개발 같이 개발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15,000원 그때 저점 찍었던 것 같은데 이 라인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전 강매수 의견 드립니다. 좀 더 높은 지점에서 잡으셨다고 해도 뭐 크게 그 뭐야 그거는 없어요. 그리고 DB 하이텍 말씀하신 거 아니죠? 동전주면 뭐지? 뭐 한다고 솔직한 기업 내용 몰라서 동중이 부탁 마음이 약해지게. 근데 이거 정말 저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지금 검색 찬스 써도 되나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검색 좀 해볼게요. 저 완전 생소한 기업이어가지고 DB 800원 이거 800원짜리네요. 그죠? 800원짜리면은 뭘까요? 기업 내용이 뭐죠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빨리 이거를 저라면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동전주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전주도 안 좋아할 뿐더러 이거 제가 진짜 본 적도 없는 기업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뻔히 보입니다. 그냥 보기는 할게요. 제가 44 이동부채 부채도 너무 많네요. 그리고 부채도 많고 매출액도 안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안 좋습니다. 수익도 별로 없고요. 저는 빠르게 정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수 있는 기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기업 앞에 많이 들고 계신데 왜 같이 하시나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이요. AI죠, 이거. AI는 흐름은 맞아요. 전체 흐름은 같이 가져가는 거 맞는데, 제가 국내에 지금 AI하고 그 다음에 VR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아직 좀 덜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반반이거든요. 이게 될까? 이러면서도 세계 시장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있습니다. 암울해 보이진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보고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자연환경 실적 안 좋아요. 옮기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디죠? 자유로운 인생님 S넷 평단도 적어요. 평단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뭐지? 인성정보인가? 거기 지분 인수하지 않았나요? 최대 주주 같잖아요. 이거 S넷에서. 근데 네트워크 장비랑 이제 향후에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화상회의 그리고 원격 진료 막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대면의 측면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 이후를 보셔야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과연 S넷이 어,
어느 차별화를 좀 줄 수 있을지,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도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그냥 그 방향성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업을 제 자세히는 몰라서. 그리고 넷마블이요. 애매합니다. 주가가 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게임주 하신다 그러면은 좀 다른 기업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게임주가 안 돼서도 괜찮은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거면 좀 다른 데로. 지금 컴투스 흐름 괜찮지 않나요? 컴투스 좀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컨텐츠 이거 웹툰 그 뭐야 저작권 지적재산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장르 소설도 뭐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뭐지 막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리고 일본 미국 그 뭐야 북미 쪽으로도 막 진출하고 있다. 이거 예전에 리포트 제가 읽어봤던 기억은 남아 있는데요.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고 카카오랑도 뭐 하지 않나요 지금? 좋게 좋은 기억 가지고 있어요. SOL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국제유가 흐름 같이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해운 하실 때 해운 말씀드릴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갔거든요. 1, 2월 사이에는. 이때 제가 SOL 6만 원대에서 추천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8만까지도 아주 그 수월하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국제유가 같이 흔들리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신규 진입은 말리고 싶고요.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라면 천천히 물량을 좀 줄이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G3BNT 같은 경우는 이거 안구 건조증이죠. RGN 259 작년부터 봤던 기업이고 공부도 좀 했던 기업인데 어라이즈 3에서 지금 발표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안구 불편감 그리고 그 하부 각막 뭐지 그 무슨 염색 점수인가 거기서 통계적 유의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안 좋은 뉴스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전문가분들마다.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좀 보였어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어중간한 발표인데 50대 50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그냥 과감하게 미안하지만 안녕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옮겨두세요. 좋은 종목 진짜 많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저라면은 좀 과감하게 옮겨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안 되는 거는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바이오는. 기업 자체는 괜찮았는데 좀 안타깝죠. 그리고 슈프리마 아이디 이거 생체 인식이죠. 지문 뭐 스캐너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이제 작게 해서 USB화 해가지고 이제 휴대용으로도 할 수 있게 뭐 만든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슈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향후에 뭐 기술력을 넣어가지고 방수, 방전방수 다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사업 내용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주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쪽 분야 주가 정확한 밸류에이션 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보조는 안 돼요. 이거 그거잖아요. 뭐지? 의약품 불법 제조 그거 나왔잖아요. 거기 다른 회사 기업 다른 거기 어디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다른 제약 하나랑 같이 나왔거든요. 바이넥스랑. 그래서 압수수색 나오고 그거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른 탈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대덕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바닥을 헤맨다고요? 실적이 왜 안 좋죠? 이거 괜찮은데? 대덕전자 괜찮습니다. 대덕전자 그 뭐야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하고 웨어러블 기기 하잖아요. 그 전장용 PCB까지 다 하잖아요, 여기. 저는 괜찮게 보는 기업 가운데 하나의 PCB 종합업체라 보시면 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1분기 잘 나올 건데 한번 지켜보시죠. PCB 가운데 스타피까지는 아닌데 뭐 괜찮게 한다.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기업입니다. 추천을 드렸던 적은 없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이거 그거잖아요. 그 약간 그 뭐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고물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중고 그 장보 그 반도체 장비 중고하는 기업 아닌가요? 영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전 들었어요. 작년에. 작년하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도 이거 괜찮을 거라고 저는 얘기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 분야는 관심 없기 때문에 안 봤는데 한번 기대는 해보시죠. 저희가 듣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여기 그 뭐야 디스플레이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알루미늄 그 코팅 쪽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그 반도체 쪽으로 손을 대면서 영업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규모 확장하고 있어서 좀 보시죠. 그래서 걱정이 별로 드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 보고요. 아, 자아는 여기는 제가 최근에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 어디 서울대 산학하고 무슨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공동 연구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천연물 소재 같은 걸로 화장품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하신 분 있거든요. 약학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책임자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믿음은 좀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진짜 본명하고도 좀 닮아가지고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포스코케미칼은 여기 응급제 유일하게 하는 국내 기업이죠. 양극 응급 지금 다 이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서 탑픽으로 보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할게요. 2차 전지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요. 그냥 길게 보셔야 된다는 말밖에는 못할 것 같고요. 엔진은 괜찮습니다. 조선 업황 지금 턴어라운드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세 좋거든요. 지켜보시죠. 지금 뭐 많이 빠졌나요? 제가 이거는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은 했죠. SK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요거 그 주식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선 진짜 암울했거든요. 중국 어제 설명드렸던 그 도강량의 이후로 진짜 개판 쳤는데요.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시죠. 그 조선 쪽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뭐 저라면 홀딩. 근데 제가 안 들어간 이유는 말씀드렸죠. 예전에 크게 그 내려가는 거 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프렌 이거 그거잖아요. 반도체 검사 장치 그 만드는 회사잖아요. 흑전 해가지고 이제 뭐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마트는 어제 제가 괜찮다고 다 말씀을 드렸죠. 심택도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덕전자랑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에 작년에 15,000원 할 때 제가 뭐라도 다 팔아서 그냥 다 때려 박아야 된다라고 좀 과격하게 표현했을 정도로 괜찮은 기업 맞고요. 지금 1분기까지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DDR5 영향 많이 받을 거고요.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이거는 그 손 놓은 지가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22,0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사이 갔다.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반도체 지금 저평가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략을. 이미 이거는 그 저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손실 볼 만한 구간이 전 딱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 22,000, 3,000원까지 갈 거예요. 만약 그 이상 지금 밀려 있다고 한다면요. 피로텍스는 만약에 지지부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지부진하면 옮겨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으로 옮겨두세요. 후공정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NS 텍 이거 왜 많이 물렸나요? 제가 봤을 땐 좋아요. 괜찮거든요. 이거 블랭크 마스크 하잖아요. 저는 좋게 보니까요. 그냥 한번 믿어보시죠. 얼마나 물려 계신지는 제가 지금 주가를 아예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나이백? 이건 뭐죠? 진짜.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종목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과연 진짜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도전 그것처럼 골든벨인가 그것처럼 해보죠 한번.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검색해서 나이백 이건 뭐지?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 기업 히스톤 심포지아. 저 포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손은 문구류인데 그거 뭐야 안 나와요. 그게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대표적인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죠. 여기서 화장품도 막 최근에 손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4년 연속 적자를 내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면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5년 연속 그 적자가 유지되면은 상패입니다. 그 3월 그 감사보고 시즌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동전주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도 그 겨우겨우 흑자 전환 돼가지고 관리 종목에서 벗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원은 할게요. 진짜 잘 됐으면 진짜 좋겠는데 마이너스 몇 천이라 하시면요. 자, 방법이 있어요. 조정 있죠. 지수 조정. 지수 조정이 뭔지는 아시죠?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빠져서 함께 곡소리 낼 때 있죠. 진짜 죽겠습니다 할 때 있죠. 그때 조금 덜어내시고 괜찮은 기업으로 옮겨두세요. 그 종목만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설명드릴 때 진짜 많이 알려드렸던 개념인데 언젠가 제가 시간 나면은 이거 조정에서 교체 매매 하는 거 혹은 평단 낮추는 거 이거 막 이자가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셨던 거 있죠. 그거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와, 몇 천인데 막 웃고 계시네요. 이제 약간 그거 하신 거죠. 해탈하신 거죠. 제가 잘 기억했다가 그거 꼭 알려드릴게요. 아, 뭐 저야 뭐 그냥 이거죠. 뭐 긴 말 필요 없죠. 다음에 SJM 뭐 또 오랜만인데 어디랑 어딘지는 제가 기억 안 나거든요. 무슨 지분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부품 생산 다각화한다 뭐 그런 필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서 당분간은 좀 약할 수 있겠죠. 작년 흐름이었으면은 만약 그런 재료가 떴다 그러면은 완전 대박이었을 텐데 그죠? 좀 아쉽다. 아쉽습니다. 휴스틸은 철강이잖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그 PFP 하지 않나요? 송유관 가져가십시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오티스 여기 뭐 하는 데냐면 2년 전 고점에 서서 요즘 시는 계속 손절 세계 1000 정도 손해. 여기 뭐냐면은 그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마이크로 윈드밀 맞을 겁니다. 마이크로 윈드밀이라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그 반도체 공정 가운데서 기판 있잖아요. 기판을 가공하는 어떤 공구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드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그 마이크로 엔드밀이라 그래가지고 초미세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패키징 작업할 때 공구 써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주는 그런 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여기 회장님 그때 뭐 설명하시는 거 제가 영상 본 적 있는데 여기가 아마 국내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그 성장 가져가고 있고 반도체 산업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괜찮게 보니까 희망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 뭐야 오스틴 공장 직접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랑 원익 IPS랑 그 다음에 코미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코미코는 그 세정 코팅하죠.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다각화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ENF는 식과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토 레지스트용 원료를 이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가 이제 점점점 미세화되고 세밀화되고 좀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품질을 논하는 그런 좀 잣대가 높아지는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포트 레지스트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거 걱정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시판 보니까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 사업장도 그 뭐야 오스틴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좋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어,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어버보도 괜찮아요. 여기 차량용 반도체 하죠. 저는 괜찮게 봅니다. 많이 반도체가 물릴 일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네요.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EM텍 같은 게 전자담배거든요. OEM으로 요새 핫해요. 여기 그 뭐냐 여의도에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연초부터. 그래서 지켜보시죠. 이렌텍은 제가 드렸었죠. 둘 다 괜찮고요. 전망 아주 좋게 봅니다. 실적 정말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EM텍 만 얼마 하나요?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봐요. 만 얼마 정도 시세면은 괜찮게 보고요. 현대건설기계 길게 보시면 좋습니다. 길게 보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ICD도 좋게 봐요. 괜찮습니다. 길게 가져가십시오. 믿어보세요.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고. 나노 CMS는 뭐죠?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나노 CMS가 뭐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봐드릴게요. 나노시. 아, 아니 이거 지난주에 상장한 기업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 무슨 그 뭐야 위조 지폐 방지한다 그런 맥락이네요. 그죠? 신선하긴 하네요. 사업 내용 자체는 되게 신선한데 제가 이거 팁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 그 위조 지폐 굉장히 적어요. 그 우하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난해 5만 원권 위조 지폐 그 물량 260장가밖에 안 나온 거 알고 계시죠? 5만 원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만큼 빡셉니다. 그 진짜 여담인데 해외에서 살 때 은행에서는 수기로 돈을 세서 주거든요. 기계 안 써요, 잘. 네, 한 장에 10만 원짜리잖아요. 거기는 그 단위가 높으니까. 그거 막 실수로 한두 장씩 더 주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그만큼 좀 뭐라 해야 돼. 우리나라에 비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ATM기에서도 동전인데 동전 그 창구에서 제가 동전으로만 한 200만 원 정도 주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되게 미흡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직은 거기는 위조 지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상장주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옥말 다람쥐님의 옵트롬텍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무슨 렌즈 하는 데 아닌가요? 그 아이폰에 이제 향후에 망원 렌즈 그 탑재된다 고 해가지고 삼성 전기랑 무슨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죠. 괜찮을 거라고 들었긴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좀 얘기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DKT는 길게 보세요. 괜찮게 봅니다. 좋습니다. 현대위아도 같이 보시면 돼요. 현대차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케미칼은 위에서 해드렸죠. 그리고 대웅지약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 있고요. 솔리드 5G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유선 전송 장비 이게 WDM이라 하거든요. 아니다, WDM일 겁니다. WDM 유선 전송 장비예요. 요거하고 여기 유명한 게 중계기거든요. 그래서 광하고 그 다음에 RF 중계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계기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저는 1위라고 봅니다. 1위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신 3사에도 다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5G랑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자 5G는 바이든의 이제 향후에 나올 인프라 투자 기사화 되는 거 그거 보시면서 같이 그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왔다면 저라면 가져갑니다. 5G는 그 돌아갈 길이 이제 너무 멀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DLENC 좋습니다. 여기 대림산업에서 쪼개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건설회사로 따로 쪼개서 재상장한 건데요. 대림이 기존에 건설 부분에서 80% 이상 매출을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부분이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거래 정지 한번 있었죠. 최근에. 그 사이에 다른 건설주들이 엄청 뛰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직은 상승 탄력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을 제가 모르겠거든요. 뭐 한 9만 원대에 상장하지 않았나요? 지금 만약 상승 탄력이 최근에 엄청 뛰지 않았다면 한 3, 4만 원씩 뛰어 있지 않다면 저는 좋게 봅니다. 뭐 한 10만 원, 11만 원, 9만 원 요 사이라면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망의 셀트리온이 나왔네요. 셀트리온은 제가 이거 사실은 최근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2월 달에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셀트리온 익히 알고 계시죠? 공부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엄두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지금 한 5분의 1 했나? 5분의 1 정도 했어요. 그냥 그 과정만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단일 클론 이제 항체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체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위탁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주식 완전 초창기 때 언제였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초창기 때 6,500원인가 때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 4년 장기 보유했던 종목이고요.
한 2만 원 초반? 그 정도에 제가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뒤로 안 봤어요. 배 아파서.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말이 많아서 다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어, 최근에 많이 빠졌죠. 뭐 한 30% 정도 가까이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아까 제넥신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 괜히 레키노라즈 괜히 맡아가지고 그 상품분만큼, 그 기대감만큼 빠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히 그 우리나라 제약주를 논하는데 셀트리온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기업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제약 가운데서는 저는 탑픽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기업이고 기업 내용도 훌륭하고요. 성장성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게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만큼 체계 갖춘 기업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서. 그래서 뭐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램시마나 트룩시마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그 뭐지 류마티스 관절염 그거 적응증으로 판매 승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만 이제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그 국내 제약주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나면 제가 마저 좀 그 분석해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보시고 익히 알고 계시죠? 이거 주주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주주들 진짜 짜증나게 하는 주가 흐름이잖아요. 그죠? 실적이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호재랑 반대로 가서 무슨 호재 인버스, 실적 인버스라고도 불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죠. 좀 느긋하게.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방법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한 그때 200% 먹고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 지인들이 이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지금까지 아직 10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제 가장 가까운 지인 가운데서 제가 배가 아파서 두 번 다시 안 볼 기업이었어요, 원래. 근데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뭐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그리고 하나솔루션 다 지난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는 저는 뭐 그냥 소소 정도 소소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말이 별로 없는 기업인 만큼 그렇게 좀 그 뭐야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은 기업이죠. 이거 디램 그 버닝 테스터랑 그다음에 SSD 요거 테스트하고 있죠. 그래서 후공정 그냥 테스트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타 그 뭐야 다른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하고 같은 흐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매력도는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YGN 그거죠. 절삭 그 공구 제조업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오티스죠. 네오티스의 그 윈드밀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 분야 같은 경우는 윈드밀 쪽은 괜찮다 보는 사람이라서 한번 들고 가보시죠.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차 바꿔보자님 헬로비전이 예전에 그 뭐지 CJ 무슨 케이블인가 거기잖아요. 이거 케이블 TV 하는 곳이에요. 케이블 TV 하는 곳인데 약해요. 이거 사업성이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고요. LG 내에서 이제 그 미디어 쪽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엔터 쪽이랑. 근데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저는 추천은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차 바꾸시려면 반도체 하세요. 제발 알겠죠? 반도체 하시면 됩니다. 벽산 준부련 호재라고 제가 그때 묶어서 말씀드렸던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저라면 KCC 아니면은 LG 하우시스로 갈 것 같아요. 그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지점 같이 보시고요. 엘하우 어제 LG 화학 하면서 같이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오늘도 좀 빠지는 걸 봤는데 와 이거 진짜 문제예요 문제 그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빨리 지수 때가 좀 회복이 되라. 지수가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면 갈 수가 없어요. 대형주가 밀리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지수를 보고 뭐 지수를 상승을 가져가는 걸 보고 이 지수대에 맞춰서 그 대형주가 움직인다라고도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지수가 돌아와야 되고 지수가 돌아오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라면 LG화학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면서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죠. 삼성전기는 괜찮게 봅니다. 길게 가져가세요.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8만원, 19만원 선이면은 괜찮은 시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천님, 대한광통신은 약해요. 이쪽은 케이블 쪽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실적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룽투코리아? 와, 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제가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러나 봐드리기는 할게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빨리 봐드릴게요. 룽투코리아. 게임 퍼블리싱이네요. 그죠? 이런 거는요, 무슨 용의 기업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카한테 물어보세요. 조카한테. 야, 이거 재밌어라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게임 퍼블리싱은 그게 답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로 크게 지금 수익 보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요. 나중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성민님, 와이솔 좋은 회사인데 너무 떨어져요. 여기 그거 스마트폰용 필터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오래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전이 출하 부진이 좀 있었죠, 작년에 스마트폰. 그래서 하향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데 기다려 보죠. 저는 회복할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 뭐 같이 가니까요. 삼총사 같이 간다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에서 하는 그 개발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독점 이제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판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뭐 합병 얘기 있던데 그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분할 그 설명드렸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현대건설 기계하고 같이 좋은 흐름 가져갈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어제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혹시 그 사이에 손절하진 않으셨겠죠? 오늘 시세 갭 띄어서 줬으니까 손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디텍 매드는 그냥 그래요. 진단 키트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관심 완전히 끄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젠 그 백신 첫날 제가 다 손절 시켰거든요. 손절하라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MS 오토텍은 거기 뭐야 부품주잖아요. 자동차 부품. 테슬라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가 좀 가야 어느 정도 미국장이 좀 회복을 해야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솔 어제 해드렸고 항공은요 이제 저라면 이것도 어제 영상 참고해 주세요. 저라면 조금씩 그 줄여 나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조금씩 정리할 것 같아요. 그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DMS는 그 뭐야 LCD 그리고 OLED 장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기 때문에 풍력 발전 산업으로 각광을 좀 받았었고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는 사실상 풍력 테마라고 인식을 하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예상보다 그 바이든 수혜를 크게 못 받았다는 점이 있고 기업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적당히 제가 잘라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실 거잖아요. 그죠? 알체라님이 아니라 갖고 싶다님의 알체라까지만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넘길게요. 아시겠죠? 알체라 그 메타버스죠. 메타버스가 그 뭐야 초월 초월과 그리고 유니버스 해가지고 우주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우주와 뭐 그 우주를 초월한 우주 세계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에는 뭐 한 1700조짜리 시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글쎄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뭐 AI, 뭐 영상인식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너무 빠르다. 근데 뭐 맥락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갖고 싶다님의 알체라까지 정리를 하고 저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